311년 고구려 서안평 습치의 배경을 파악하고 서안평의 위치에 접근하기 위해서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반까지 그 전후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65년에 조위에서 진으로 선의의 방식으로 왕조가 교체됩니다. 269년 모용회가 출생합니다. 283년 모용회의 아비 모용섭기가 사망하고 그 숙부되는 모용례가 집권합니다. 285년 숙부 모용례를 살해하고 모용회가 집권합니다. 모용회는 집권 후에 부여를 침공하여서 국가를 파괴하고 포로 1만여 명을 끌고 가는데 이 과정에서 부여의 왕 의려가 자결하고 남은 무리는 옥조로 피신하여서 보존합니다. 286년 부여의 왕자 의라가 서진의 도움을 받아서 부여를 복국합니다. 모용회가 군사를 보내서 요동에서 부여 본토로 이동하는 부여 무리를 요격하였으나 요동의 동이교의 하감이 함께 보낸 호위 병력에 패배합니다. 이후에 모용회는 마침내 서진에 귀부하였는데 서진 황제 사마염이 모용회를 선비도독에 임명하면서 받아들입니다. 286년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 고구려가 대방을 공격한 해이기도 합니다. 고구려가 대방을 공격하자 대방이 백제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는 기사가 삼국사기 백제본기 책계왕 즉위 원년의 세 번째 기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본기에 따르면 책계왕은 286년 음력 11월에 즉위하였고 고구려의 대방 공격 기사는 287년 음력 1월 전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대방을 공격한 시기는 286년 음력 12월경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고구려가 이미 286년에 대방을 공격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293년 8월에 모용회가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당시 신성제를 맡고 있던 북부 소영 고노자가 기병 500기로 맞서서 패퇴시킵니다. 이것이 모용선비가 고구려를 공격한 최초인데 이후 모용선비의 고구려 침공 경로는 모두 고구려 서북부의 신성 경로를 이용하였음이 관찰됩니다. 모용선비는 그 3년 후인 296년 8월에 다시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그러나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 서천왕의 무덤을 파헤친 것 외에는 별 소득 없이 퇴각합니다. 모용섭기가 사망하기 7년 전인 서진 무제 사마염에 함령 2년 즉 276년에 창녀군, 요동국, 현도군, 대방군, 낙랑군 등 5개의 군국으로서 평주가 설치됩니다. 저는 서진의 이 평주 설치에 대해서 현 진왕도, 천안, 당산 지역으로 이들 5개 군국을 일시에 행정적으로 교체하여서 임시 편성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위에서 서진으로 왕조가 교체된 260년대부터 280년대까지 동북방은 담부 선비와 모용 선비 등 선비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빈이 선비족의 침략을 막아내며 유주와 그 동북 지역에서 활약한 대체적인 시기가 평주를 설치한 276년에서 멀지 않은 시기인 태강년간 즉 280년에서 290년 사이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의 당빈은 기존의 장성을 보축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당빈 장성을 축성하였습니다. 이것이 태강지리지와 진서지리지의 그 장성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311년 음력 8월 고구려 미천왕은 요동의 서안평을 습취, 즉 공격하여서 빼앗습니다. 이 사건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왕의 난과 영가의 난 등 대체로 사마염이 죽은 290년부터 317년까지의 서진의 멸렬, 구체적으로 300년부터 306년까지 발생한 팔왕의 난과 307년에서
312년 영가 연간에 흉노족 유연이 세운 한나라, 훗날 전조로 불리는 세력에 의해서 발생한 영가의 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미천왕이 서한평을 습취한 때는 311년 음력 8월인데 그 한 달 전인 음력 7월에는 서진의 황제 회제가 전조의 도읍 평양으로 압송된 때입니다. 회제는 그곳의 궁실에서 하인 취급을 받다가 313년 음력 3월에 살해됩니다. 300년부터는 서진의 국가 기능이 거의 불능에 빠져버렸고 312년을 전후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랑의 난에서부터 영가의 난을 거쳐서 민제가 전조의 도읍 평양에서 살해된 317년까지의 상황은 국내와 중국의 웹을 찾아보시면 보다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학계 통설에서는 311년 고구려의 서한평 습취를 313년과 314년의 낭랑과 대방 공격 사실과 연계하여서 인과관계로 엮어서 설명하여 왔습니다. 이들 사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은 이때까지도 요동과 서북한이 진나라의 영토로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한평을 현 압록강 하류 단동 애하첨촌에 비정하고 있죠. 이들의 주장은 요동과 낭랑대방을 연결하는 육로상의 요충지인 서한평을 점령함으로써 서북한의 낭랑과 대방을 공격하거나 공격하여서 차지할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학의 통설 조성자들은 고구려가 302년과 315년에 현도군을 공격한 사실과 311년에 서한평을 공격한 사실의 관련성, 즉 그 개연성을 전혀 논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도군, 서한평, 낙랑군, 대방군 등의 공격 시기가 모두 300년부터 317년까지의 서진의 파랑의 난과 영가의 난, 그리고 마지막 멸망의 시기로 서진이 망조가 들어서 멸렬해 간 시기인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 국가가 망조가 들면 지배력이 가장 먼저 상실되는 지역은 응당 변방과 변군 지역입니다. 고구려는 그 건국 초부터 부단히 요동과 현도 지역으로의 진출을 꾀하였으므로 고구려는 이러한 서진 말기에 낙랑과 대방뿐만 아니라 요동과 현도에 대한 공격을 분명히 시도하였을 것이고 311년의 서한평 역시 서북한의 낙랑과 대방이 아니라 이러한 요동과 현도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오랜 수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서한평을 부동하게 현 단동 애하첨촌에 고정하고서 부실한 논리,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면서 대중과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편 낙랑과 대방 관련 기사에서 313년 음력 4월에 장통이 낙랑 민호 처녀가를 데리고 모용회에게 귀순했다 하는 자치통감의 기사가 있습니다. 장통은 요동 사람으로서 낙랑과 대방 두 군을 점거하고 있었는데 고구려의 공격을 계속하여 받아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낙랑 사람 왕준의 건의를 받아서 낙랑에서 처녀 가구를 데리고 모용회에게 귀순하였고 모용회는 이들을 받아들여서 요서에 낙랑군을 설치하고 장통을 태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천여 가구라고 하면 그것을 사람 수로 따지면 대략 최소 5천에서 최대 1만 명 이상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낙랑을 떠나서 모용회가 있는 대릉하 유역으로 이동한다. 육로든 해로든 당시 정세에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 저는 이 기사가 314년 장통의 귀순 사실과 319년 장통이 하성을 공격한 사실이 뒤섞여서 와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낭랑에서 처녀가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장통이 하성을 지키던 연호자를 사로잡고 그 지역에서 처녀가를 끌고서 간 사실이 와전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장통은 태수가 아니라 요동 사람으로서 낭랑과 대방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삼국사기 백제봉기 분서왕 7년 서기 304년 10월 기사에 낭랑태수가 보이므로 이 시기까지 낭랑과 대방 지역에 서진에서 파견한 태수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때는 팔왕의 난 시기로서 장통이 낭랑과 대방을 점거한 그 대략적인 시기는 팔왕의 난이 정점으로 치닫던 305년에서 306년 사이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자, 그렇다면 장통은 왜 서진이 아니라 모용외에게 귀순했을까요? 장통이 모용외에게 귀순한 313년 음력 4월은 한나라의 도 평양에 끌려가 있던 서진 황제 회제가 살해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며 서진의 남은 무리가 거의 버려져서 촌구석에 불과했던 장안에서 겨우 임시정부를 꾸리고 있을 시기입니다. 즉, 돌아갈 곳이 모용외 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자, 사학계는 서안평을 역사 이래 현 단동 애하 첨촌에 고정해 놓고서 311년 고구려의 서안평 습취와 313년과 314년 낭랑 대방 공격이 연쇄성, 즉 상호 인과관계를 지닌다고 설명하여 왔습니다. 이를 논박하여서 311년의 서안평이 현 단동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안평과 낭랑 대방의 상호 연관성을 깨트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문헌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헌 사료에서 고구려는 그 건국 초기부터 이미 그 서쪽 영역이 서해에 맞닿아 있었고 남쪽으로는 적어도 현 청천강의 북쪽 부근까지 도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고구려는 3세기 중반 이전에 현 함경남도의 남부와 강원도 지역에 해당하는 동해를 복속시켜서 지배하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신라의 변경을 침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이미 3세기 이전에 북한 지역에서 청천강의 북쪽에 해당하는 평안북도 그리고 그 동남부로는 평안남북도의 동부 산간 지역을 타고 그 남쪽까지 진출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6년에는 대방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가 황해도 지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그 동부 또는 동북부 지역에 확보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지도에 표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도는 고구려의 서쪽 영역의 한계를 천산산맥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그 서쪽 영역 한계의 최소를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여서 현 평안북도로만 보더라도 평남과 황해도의 낭랑과 대방은 고구려에 의해서 요동지역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사학의 통설대로 서안평을 현 단동 애하 첨촌에 고정하여 놓고 봐도 고구려는 서안평에 대한 선취 없이 낭랑과 대방에 대한 군사 행동을 수시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문헌 사례로 볼 때 아무리 서안평을 현 단동에 고정해 놓고 판단해도 311년의 서안평 습취와 313년, 314년의 낭랑과 대방 공격의 그 연쇄성이나 인과성은 전혀 개연성이 없습니다. 사학계 통설은 311년 서안평 습취가 요동과 낭랑 지역을 잇는 육로상의 요 충지를 빼앗아서 그 연결을 단절시키기 위한 군사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나 요동과 낭랑은 이미 오래전에 고구려 영역에 의해서 분절돼 있었습니다. 문헌 사료가 제시하고 있는 고구려의 이러한 서남부 영토상은 고고 물질 문화 전개상에서도 관찰됩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학계 주류가 주장하는 낭랑군 유적 그리고 고구려 적석총의 분포상입니다. 서북한 지역에서 낭랑군 유적은 남쪽으로 황해도 중북부,
북쪽으로는 청천강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그 주변을 고구려 적석총이 에워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형세는 앞서 문헌 사료로서 추정한 4세기 초 이전에 고구려 영역에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적성유는 환인과 압록강 중상류역에서 기원전 2세기에 발생하여서 기원 후 4세기까지 고구려의 대표 묘지였으며 5세기에 들어서는 소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사학계 통설에서는 고구려가 서북한의 낙랑과 대방 지역을 차지한 시기를 313년과 31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고구려가 이 시기에 낙랑과 대방 등 현 평안남도와 황해도 중북부 지역을 일시에 차지하려면 이미 그 이전에 해당 주변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었어야 하며 실상 그러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서안평을 빼앗은 311년과 낙랑과 대방을 공격한 313년, 314년의 간격은 불과 2, 3년으로서 서안평을 사학계 통설대로 현 압록강 단동 애하 첨촌으로 본다 하여도 이미 현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의 땅을 그 당시에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311년 서안평 공격과 313년 낙랑 공격에 아무런 지리적 연쇄성이나 사태의 필연성 내지 인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3세기 이전에 낙랑군 유적 분포상이 북쪽으로 청천강, 동쪽으로는 평안 남북도의 산간 지역에 막혀서 한계를 정하고 있고 그 주위를 고구려 적성묘가 에워싸고 있는 형국은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한 311년 이전에 고구려가 이들 지역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학계에서도 고구려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청천강의 북쪽까지 영역으로 삼았다는 주장이 비주류에 의해서 수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낙랑 유적의 분포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청천강 유역의 안주에 존재하는 위진계 벽돌 무덤의 편년이 고구려 청천강 부근 진출 시기에 가장 보수적인 최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은 후한 광무제가 살수 이남을 다시 회복한 기사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 대무신앙 27년 9월조의 기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사에는 그 어디에도 다시를 뜻하는 한자가 없습니다. 후한 광무제가 보낸 군사가 바다를 건너가서 낙랑을 정벌하고 그 땅을 군으로 만들었으며 이에 살수 이남이 한해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을 뿐입니다. 대무신왕은 제위 20년인 서기 37년에 낙랑을 습격하여서 멸망시켰는데 그 후에 그 지역을 행정적으로 9년을 편성하여서 영토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복속하여서 간접 지배 내지 위임 통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낙랑 지역이 본래 한나라의 영토이자 낙랑군 지역이었다면 그 땅을 한나라가 군으로 만들었다고 적을 까닭이 없습니다. 또한 회복하였다거나 다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즉 서북한의 낙랑은 낙랑의 유민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서 이 1세기 중엽에 처음으로 낙랑군이 되었을 뿐으로 본래 위만조선 멸망 후에 설치된 그 낙랑군도 그 해당 지역도 아닙니다. 본래의 낙랑군은 요서의 대릉하 유역을 중심하여서 요하의 서안까지 펼쳐져 있었으며 대체로 기원 전후부터 1세기 초 사이에 전한, 신, 후한 교체 및 후한 광무제의 중원 통일 시기에 이르는 수십 년의 혼란 시기를 거치면서 와해되었고 오한과 선비에 의해서 그 지역이 장악되면서 그 후에는 2세기까지 요동군에 붙여서 다스리면서 지역명과 행정적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각설하고 김남중은 안주 덕성동 전축분이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로 편년되므로 고구려가 이 부근까지 진출한 시기는 이보다 이를 수 없다고 평하였는데, 이는 돌려서 말하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판단하여도 3세기 초, 즉 서기 200년대 초 이후에는 고구려가 청천강까지 진출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4세기, 즉 서기 311년에 서안평 문제를 다루고 있죠. 아무리 보수적으로 해석하여도 서기 3세기 이전에는 이미 청천강 북쪽까지 고구려 영토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도에서 북창 지역을 주목하겠습니다. 북창군 봉창리에서는 고구려 초기 적성묘 유형인 무기단식 적성묘가 30기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북창군 대평리에서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3, 4세기까지 편년되는 고구려계의 주거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를 근거하면 이미 기원전 1세기경부터 고구려 집단이 이 지역에 진출하여서 머물면서 꾸준히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 학자 동호, 일본명 아즈마 우시오는 고구려 적성묘를 심층 연구하여서 대동강 하류의 평양 근교에 위치한 대성산과 만달산의 적성묘군이 서기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축조되었다고 편년하였습니다. 여기서 편년의 대상이 된 적성묘는 무기단식 적성묘보다 후대의 것인 기단식 적성묘들입니다. 그런데 대성산 적성묘군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적성묘 유형인 무기단식 적성묘도 한기 존재합니다. 아즈마 우시오는 이 평양 근교의 적성묘군이 3세기 동천왕 때 관구검의 침입으로 발생한 유망민들이 이 지역에 유입됨에 따라서 이들 유망민들에 의해서 3세기 중반 이후 4세기 초반 이전에 축조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양 근교 대성산과 만달산 등 이들 지역의 적성묘군은 단순히 이 지역의 낙랑군에 망명해온 고구려 유망민들에 의해서 축조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단일묘 자체의 규모가 매우 크며 무덤의 수도 단기간의 것으로 보기에는 그 수가 매우 많다는 것. 또한 위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발생한 피란민들이 위나라 영역인 낙랑군 지역으로 피란해 와서 망명한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점. 그리고 대성산과 만달산 등지의 적성묘군은 전계산이나 발전산 등이 고구려 적성묘의 초기 중심지인 지반 지역의 양산과 동일하고 가장 이른 시기에 무기단식 적성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 지역의 고구려 또는 고구려계 집단이 진출하여서 장기간 상주해 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헌사료와 고고 물질문화 전개상을 통해서 311년 서안평과 313년, 314년의 낙랑대방이 지리적 연세성, 사태적 필연과 인과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가장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세기 이전에 이미 고구려가 현 평안북도 일대를 영토로서 차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앞에 3세기 서안평 연구 영상을 통해서 안평은 고구려 영토로서 현 단동 압록강 하류역에, 서안평은 위나라 영토로서 현 요양시 백탑구의 서쪽, 태자 동안에 위치하였음을 논리 성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응당 311년의 서안평 역시 양평, 즉 요양시 백탑구 인근에서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과연 그러한지 당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즉 311년의 서안평이 서북한의 313년, 314년 낙랑대방의 사태와 연관성, 인과성이 없으므로 요동지역의 당시 움직임과의 연관성 속에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고구려가 서안평을 습취한 311년 음력 8월은 서진의 회제가 흉노족이 세운 한나라의 도읍지 평양에 포로로 끌려간 지 한 달이 지난 때입니다. 서진은 이미 300년경부터 망조가 들었으며
낙양이 유린당하고 회제가 끌려간 311년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망한 때입니다. 서진은 당시까지 10여 년 동안 국가 불능 상태에 빠져 있어서 변방과 변군의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자, 고구려가 서안평을 습취하기 2년 전인 309년부터 요동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309년에 요동태수 방본이 사적인 감정으로 동의교의 이진을 살해합니다. 이때 요동의 변경에 사는 선비인 소일원과 목환진이 이 사건을 빌미로 요동에 침입하여서 약탈을 벌입니다. 이들의 요동 침략은 일회성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요동이 완전히 와해 지경에 빠집니다. 모용회는 이를 몇 년 관망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 모용한이 모용인을 설득하여서 드디어 군사를 보내서 두 선비 부족을 깨뜨리고 요동을 회복시켜 줍니다. 자, 이 시기 요동의 붕괴 상태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선 왕준이 한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회제를 대리하여서 모용회에게 벼슬을 내려서 치하한 시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회제가 끌려간 것은 311년 7월이고 살해된 때는 313년 3월입니다. 따라서 요동이 정리된 시기는 312년 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난리가 평정된 때에 대한 정보를 자치통감과 진서의 관련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이 살해된 때는 자치통감에 따르면 309년 말입니다. 요동의 난리가 계속된 기간은 자치통감은 연년, 즉 여러 해라고 적었고 진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2주, 즉 거의 만 2년이라고 적었습니다. 따라서 요동의 난리가 평정되어서 회복된 시기는 311년 말에서 312년 초중반에 이르는 때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미천왕이 서한평을 습취한 때는 311년 8월로서 바로 소일련과 목환진의 요동 약탈 기간에 해당합니다. 고구려는 그 건국 초부터 현도와 요동을 부단히 공략하였습니다. 302년과 315년에도 고구려는 현도군을 공격하였는데 그 사이에 요동 지역에 대한 공격 기사가 삼국사기에 유일하게 기술된 311년 서한평 공격이 전부입니다. 소일원과 목환진의 요동 약탈은 고구려가 그 배후에 있거나 이들과 고구려가 협력 관계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311년 고구려의 서한평 습취는 이러한 배경과 정황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9년에서 312년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 고구려의 요동 공략은 문헌사료에서 삼국사기에 기록된 311년 서한평 습취 단 한 건이지만 이외에도 여러 곳에 대한 수차례의 공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문헌사료와 물질문화의 검토로서 서한평과 낙랑대방 사이에 지리적 연계성, 사태적 연세와 인과성이 없음을 논증하였으며 소일원과 목환진의 요동 약탈 기사에 주목함으로써 동시기에 벌어진 고구려의 서한평 습취 역시 요동의 본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추론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앞에 3세기 서한평 연구로서 얻은 결론인 서한평의 양평 서쪽 태자 동안 비정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341년에 후조가 공격한 안평의 정체 고찰입니다.